여러분, 네, 어떻게 좀 쉬고 오셨어요? 네, 좀 기지개 좀 펴시고, 예. 봄이면, 어떻게 해요? 막 춘곤증이 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 춘곤증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구나.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막 드시다가 보면, 모처럼 이제, 큰맘 먹고 이제, 강의 한번 들어볼까? 들었는데, 엄청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인 거 아시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뭐몇 시간 자면 뭐 시험에 붙고 몇 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몇 당 명락, 몇락 이런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도요 요령이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필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냥 배웠던 거 한번 쑥 스킵하고 이걸 계속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수업만 듣고 한 달 몰아서 공부하고 시험 볼 때만 벼락치기 한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아니면 자기가 진짜 머리가 명석하고 천재라 가지고 뭐 한 번 보면 뭐한 30년, 40년 기억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계속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하고 머리에 습득하고 있을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왜? 여러분도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반복해서. 그래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됐을 때 재밌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회사법, 기업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체계를 갖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볼 때는 또 로스쿨을 또 다 준비해서 가셔가지고 뭐 이런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뭐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이 업그레이드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학부 때 배웠던 걸 좀 더 뭐 세부적인 거 좀 배우는 거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부 때 배웠던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시험을 보는 거지. 뭐 로스쿨 전문대학원 가가지고 뭐 특별한 걸 많이 배우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학부에서 이제 법학과를 하신 분들과 비법대생들 갈 수 있는데 비법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해요? 용어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이죠. 뭐 변태 설립 이게 뭐야? 뭐 발기인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가는 또 뭐야? 그분들은 이제 또 가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어떻게 해요? 출발 선상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빨리 더 이제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할 때도 뭐 판례를 읽으면 여러분 막 어떻게 뭐 국어책, 소설책, 에세이, 뭐 수필 읽듯이 이렇게 막 읽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내용을 읽었을 때 막 꼬이고 그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있을 때 좀 빨리 한번 읽어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지.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 계속 읽어보세요. 뭐지? 계속 읽어봐. 진짜 심각하네. 본인이 심각한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주무시는 거지 이제. 그래서 침을 막 흘리고 주무셔. 다시 한번 읽어볼까? 모른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법학의 시험 문제에 가장 이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판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판례는 뭐 판사님들이 내는 거기 맞지만 판사들이 내겠지만 그분들이 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리는 게 정확한 기준을 내리겠지만 일단 법에 기초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법의 기본. 기본을 잘 아셔야 된다. 모든 걸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 설립 무효 소송을 우리가 간략하게 뭐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봤고 무효. 무효. 자, 이 주주총회 이제 결의의 하자의 소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놔둬야지.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자, 먼저 보시면 성질이 나오는데 이 성질에 대해서 얘들은 형성해소라 합니다. 이 두 가지 무효 부존재는 우리가 확인해소. 자, 보세요. 결의 무효를 확인한다. 여기도 확인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소송법을 공부할 때 소송이 할 때 소의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이행의 소가 있습니다. 이행의 소. 갑은 을에게 금 3억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그다음에 하익인의 소송이 있습니다. 갑 토지는 을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또는 갑은 어디의 종중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형성의 소는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제 상법에서는 이제 소송 중에서 이제 형성의 소가 많아요. 우리 민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혼 소송. 갑과 을은 이혼한다. 그럼 보세요.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관계가 이혼을 하면서 해소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무슨 해소? 형성의 소로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취소와 부당결의 같은 것은 형성의 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의 무효, 부존재, 얘들은 확인한다. 알겠습니까? 확인의 소송이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결의 취소의 소송은 어떨 때 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얘는 성질,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인. 원인은 두 가지에 있어요. 내용이, 자 보세요. 내용이 이거 너무 적나요? 내용이 뭐가 되냐? 정관에 위배된다. 일단 내용적인 이제 결의한 내용이 정관에 위배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절차는 경미해요. 절차가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결의 취소해소고, 자, 부당결의 보시면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했을 때, 특별 이해관계에 있을 때,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을 때,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는 이제 확인의 소죠. 그 다음에 부존재도 확인의 소인데, 얘는 내용. 자, 여기 보세요. 취소는 내용과 절차를 다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존재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야 돼요. 내용만. 정관이 아니라 법령의 위배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적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프린트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부존재는 여기는 절차가 경미해. 내용은 정관에 위배되고 절차는 경미했을 때 결의 취소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부당결의. 그러니까 내용이 법령에 위배됐다. 무효소송, 무효확인. 그 다음에 절차가 중대하다. 이랬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절차를 봤을 때 절차가 중대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냐? 부존재.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25페이지에 오시면 저기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전원 출석 총회의 경우 거기 밑에 보시면 방가로 4번이 있습니다. 이 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해태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 주총 뭐야? 정관에 위배되고 절차가 경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가 되냐? 주총회 결의 취소가 되지만 일부에게만 하고 나머지에게는 했다. 일부에게만 하고 나머지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럴 때 뭐가 되냐? 절차가 중대하기 때문에 무슨 사유? 부존재가 된다. 그때 한번 물어본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네요. 이게 이 녹화뜨린 게. 그래서 확 돌려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번 가보세요.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고 했을 거예요. 취소해소, 그 다음에 부존재.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있는데 제가 후 이렇게 했죠. 예. 이건 뭐냐? 소송을 누가 제기할 것인가? 이게 후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소제기 기간 여기 성립 후이죠.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how란 말은 어떻게, 즉 재량 기각이 인정될 것인가?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됐을까 안 됐을까?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재량 기각, 남소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됐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how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의해서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 여기도 판결의 효과처럼 판결의 효과. 판결의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죠. 승소했을 때와 여기처럼 승소했을 때와 여기 패소했을 때, 소송에서 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결의 취소의 소송은 아까 봤을 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결의 취소가 소요된다 했죠. 자, 이럴 때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가? 똑같아요. 여기도 주의감, 주주이사 감사가 할 수 있다. 이거 꼭 주의감, 여기도 주의감. 아시겠죠? 예, 주의감 기억하시고요. 주의감. 그 다음, 이 부단결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럼 누가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부단결의 하는데, 그럼 뭐예요? 이해관계자가 제기를 하겠죠.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이해관계자가 하겠죠. 그래서 특별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얘들은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특별히 제한이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소 기간도 보시면 주중에 주식회사 설립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립 후 등기 후 2년 이내에 제기한다. 얘는 주주총회에 있은 날부터 2개월 얘도 2개월 이내. 얘는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소의 제기 기간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량 기각이 있고 얘는 재량 기각이 없다.
법원이 그냥 기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이제 효과가 승소했을 때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하사의 소송에는 취소의 소송이든 부당결의든 무효이든 부존재이든 소구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송 통째 네 가지다. 뭐가 있다? 네, 그렇죠. 거기 보시면 소구표가 있다. 소구표가. 그래서 취소해서 소구표 있는 건 이해되지만 부당결의, 무효, 부존재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소구표가 있다. 통틀어서 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된다? 소구표가 인정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패소했을 때는 뭐 당연히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겠죠. 당연히 악의이고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와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래효다. 무효의 소송이고 장래효다. 취소의 소송은 없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송에는 뭐 전부 다 어떠한 소송이든 원고가 승소했을 때 뭐가 있다? 소구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조문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376조 결의 취소에서 취소 동그라미 칩니다. 자, 조문을 보겠습니다. 376조 총회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그래서 보통 이제 정관에 위배되거나, 자,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한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합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자, 밑에 칩니다. 이사 또는 주주 또는 감사. 즉 이 말은 소집 절차는 어떻게 해요? 경미하더라도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디에 위반돼야 되냐? 정관에 위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주, 이사, 감사가 언제까지? 이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자, 감사는 결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379조 보시면 법원의 재량 기각의 청구 기각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있는데,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재량 기각이 인정된다. 여기. 그죠? 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부존재, 이 무효와 부존재 같은 경우는 무슨 소송? 확인의 소송.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186조 내지 쭉쭉쭉쭉쭉 있고, 자, 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총회에 존재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존재 확인.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절차가 이제 중대하고 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됐을 때 이런 말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이 도표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을 보시면 주주가 3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그 주주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뭐 할 수 있냐? 우리 2개월 내에 이길 수 있죠. 이게 뭐야?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해관계자가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지배구조에서 이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행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집행임원, 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좀 반드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을 몇 개 배웠다? 2가지 배웠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송 누가 하냐? 주주, 이사, 감사. 법원의 재량기각도 인정된다. 그 다음 소외 제기는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해야 된다. 원고 승소서 했을 때는 장래효가 있다. 대세효로서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 자, 이런 소송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결의의 하자해소에는 종류가 있다. 취소, 부당결의,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부존재, 그 다음에 성질은 형성해소가 있고 확인해소가 있고, 원인은 내용의 절차에 위배가 됐을 때, 특별 이해관계가 있을 때, 법령의 위배가 있냐, 절차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 누가 하냐? 주주이사. 또 이해관계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냐? 취소해소와 부당결의는 2개월 내. 재량기각은 취소해 소송만 된다. 그 다음에 효과로서는 소급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지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종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종류 주주총회는 이제 종류 주식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모여서 하는 총회가 뭐냐? 종류 주주총회예요.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의의 보세요. 회사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종류의 주식에 손해가 미치게 될 경우에 그 주식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의결권 제한이나 그다음에 전환 주식이나 그다음에 상한 주식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종류 주주총회를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종류의 주식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들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가 종류 주주총회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 정관을 변경하거나 신주를 배정하거나 신주 배정할 때 이런 신주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기존의 주주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겠죠. 제3자에게. 그럼 회사 합병할 때. 자, 이렇게 할 때도 만약에 그 특정한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손해가 됐을 때 그 주식을 가진 사람만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주총회를 열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결의의 요건은 보세요. 3분의 2, 3분의 1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슨 결의와 똑같습니까? 그렇죠. 특별 결의와 똑같아. 무슨 총회?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똑같아.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회, 대표이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주주총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서 누굴 뽑냐?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선임합니다. 자, 이사는 잘 들으세요. 이제 소규모 회사 기억나시나요? 자본금이 얼마?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이사를 1인에서 2인까지 둘 수 있는데 이외에는 보통 3인 이상을 둬야 됩니다. 임기도 3년. 네. 이렇게 3인 이상을 두면요. 이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이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회, 이 주주총회의 권한과 다르다 했죠.
그래서 이 이사에서 뭘 하냐?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누굴 선임한다고요? 예,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또 이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뭘 둘 수 있냐?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업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표권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대표이사를 우리가 표현 대표이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민법에서 표현 대리와 이제 상법 총론에서 이 표현 지배인 같이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이란 말은 뭐냐? 바로 외관의 법리를 말하고 있다. 외관의 법리.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외관의 법리.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이렇게 이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 이사에 대해서 이사의 자격, 이사의 수, 이사의 임기, 이사의 보수, 이사의 의무, 이사의 권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다음에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가 뭘 의결하나? 의결, 이사의 권한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 집행임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에서 대표권을 공부하고, 표현 대표이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동 대표이사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이제 이사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 1번. 자,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1번. 자, 이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하는데 의사를 결정합니다.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자, 그래서 이 이사들이 3인 이상일 때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 멤버들은 전부 다 뭐냐? 이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들 중에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대표이사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 사장님 이런 말을 쓰면 이 사람이 진짜 대표이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표권이 있으면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고 용어만 쓰지 그렇게 대표권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을 표현 대표이사란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와의 위임 관계가 있다. 위임. 민법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우리 위임도 계약이죠. 이런 위임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법무사를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세무사를 개인 세무사를 위임한다든가 이런 계약들이 전부 다 뭐냐? 위임 계약이다. 알겠습니까? 위임 계약. 그래서 이 이사들은 회사와의 어떤 관계냐? 위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임 보세요. 자격. 이 자격,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사의 자격 중에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강한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갖는 주식을 뭐라 그러냐? 자격주랍니다. 자격주. 이런 자격주는 행사에서 감사에게 공탁한 후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이 이사의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는 주주인 사람만 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 이건 우리가 자격주로 했죠. 주주이면서 이사가 갖는 주식을 자격주로 한다. 이런 자격주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감사에게 공탁하고 의결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행사할 수 있다. 공탁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독립된 감사는요, 오로지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겸지가 안 돼요. 감사는 무조건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사회에서 뭐 재무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등 여러 개의 이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또 이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감사편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말은 감사는 오로지 감사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이면서 이사이면서 주주인, 이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 이 사람이 갖는 주식을 자격주로 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권리주는 뭐였어요? 권리주. 권리주. 자격주제 배웠잖아요. 권리주. 뭐 실기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권리주는 뭘까요? 예. 우리 주식 인수인 있죠? 무슨 설립에서? 모집 설립에서. 이 주식 인수인 권리주에서 권리주란 말은 주식 인수인 모집 설립에서 주식 인수인이 어떻게 앞으로 인수할 주식, 이걸 우리가 인수할 주식, 이걸 권리주로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수와 임기를 보시면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3인 이상일 때 이사회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소규모 회사 밑에 보시면 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런 회사 뭐라 한다? 적으세요. 소규모 회사. 이런 소규모 회사는 그 절차를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인 또는 2인의 이사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2009년 사회 이사에 관한 특례도 우리 도입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초과 안 되고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결권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송,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사에 관한 일반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학습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임 방법을 보세요. 완전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이건 언제 말하는 거예요? 회사 성립 후, 등기 후, 회사가 이제 등기된 후에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설립할 때 두 가지 설립의 형태, 발기 설립 또는 모집 설립이 있었어요. 그죠? 이 발기 설립은 어디서 이사 감사를 선임했죠? 발기인,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 했다. 기억나시나요? 창립총회. 자, 그래서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은 등기,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등기 전이겠죠. 그래서 등기 전에는 뭐 발기인과 창립총회,
등기 후에는 어디서 한다? 주주총회에서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한다. 발기인이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에서, 창립총회에서 한다는 말은 모집 설립에서 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후란 말은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어디서 한다? 주주총회에서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입니다. 집중투표 동그라미 치시고, 이 집중투표는 이사를 한 명이 아니라 2인 이상 뽑을 때 3% 이상 소수 주주가 이사 후보자에게 1인에게 집중해서 하거나 2인 이상 분산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투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이사의 후보가 갑을 이렇게 있어요. 주주는 A, B, C가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10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2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2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6주, 이 사람은 2주. 이렇게 봤을 때 A가 미는 사람은 갑이에요. 이 사람 둘이 합쳐도 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근데 얘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집중투표제는, 그냥 여러분 개념만,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이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2인 이상. 그리고 이분들이 예컨대 누구냐? 3%의 소수 주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단독 주주권 그 3% 이렇게 1%, 3% 했을 때 거기 보면 집중 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2명을 뽑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1개 12, 12개 의결권 4개, 얘도 4개. 합치면 8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사람에게 다 같이 몰아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투표 이걸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뽑는 사람을 뽑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뽑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집중투표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보겠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이해됐죠 여러분?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2인 이상의 이사 후보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3%. 이 사람들이 다 3%의 소수 주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하거나, 이렇게 이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또는 이 사람도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인에게 집중해서 행사하거나 2인 이상에게 분산해서 투표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 하냐? 집중투표 제도다. 그래서 이제 이 집중투표 제도를 의무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는 이런 제도고, 이렇게 집중투표에 의해서 이사 선임 청구는 7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일 전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종임을 좀 보겠습니다. 언제? 임기가 만료되면 끝나겠죠? 그 사임하면 됩니다, 자기가. 유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있습니다. 이 해임 결의는 반드시 특별 결의이고, 자, 선임은 무슨 결의? 자, 이렇게 주주총회 이게 이사 감사를 뽑는 것은 전부 다 보통 결의예요, 보통 결의. 자, 이분들의 해임은 특별 결의. 해임은 특별 결의. 이 선임은 보통 결의.
선임은 보통 결의, 해임은 특별 결의. 자, 그 다음에 소수 주제에서 해임 청구할 수 있죠. 3%. 그 다음에 그 3번의 권한을 보십시오.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하는 의사결정과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사가 아닌 이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정보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바로 이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사의 보수부터 이제 좀 새롭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수고했고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